시작했어요? 자, 먼저 연불로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시면서 같이 연불하시겠습니다. 울리는데? 울려. 하울링 나.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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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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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공직행정년 3월 3일입니다. 수요마음 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률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보은부터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도은 청년이 먼저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이어서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송미른 교우가 공연까지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도은 교우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사단 임도훈입니다. 나이는 35살이고 고향은 대구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청년사단 단장과 도서자료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법률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법률 보은의 조목, 법률 배은, 법률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법률은이란 원불교 기본 교리인 사은의 한 가지로 법률에 의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모든 올바른 규범, 예의, 윤리, 우주의 운행 질서, 인간 양심의 질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만나기 전 법률이라고 하면은 은혜라기보다는 구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거나 좀 바쁘면 좀 어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불교를 만나고 법률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함께 법률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은혜라고 하셔서 참 인상 깊었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률은 그냥 법률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운 법률 부처님입니다. 지난 시간 교무님께서 법률은 은혜로 신앙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분은 대웅사님이 최초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을 신앙함으로써 법률을 잘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스스로 행복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없이 살 수 없음을 알 때 법률에 대한 생각과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법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더 이상 구속이 아니라 은혜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법률 보은의 조목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2.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3.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4.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5.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보은이라 하면 은혜를 갚는 행위를 말하고요. 수신은 심신을 닦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의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법률을 잘 지켜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법률에 보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웅사님께서는 법률 보은의 조목에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나누어 배워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배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법률을 모르게 되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욕심보다 더 큰 죄가 무지이고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지나 무명으로 인해 반성이나 참회의 기회가 없거나 잘못된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요공방에서 법률의 은혜를 더 세부적으로 알게 되고 보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교법을 잘 공부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법률 보은입니다. 1조에서 개인이 수신하는 법률을 잘 알아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신의 신은 몸이고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수신하는 법률이란 정전 제3수행편 제13장 최초보를 통해 수신의 요법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학문을 준비하고 정신을 수양하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여 사막으로 우리의 심신을 닦아가야 합니다. 2조 가정을 다스리는 법률에 대해서도 최초보를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제가의 요법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네, 아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3조 사회를 다스리는 법률은 조직과 단체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정전에서는 제3수행편 제15장 병든 사회가 그 치료법을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또 헌법을 비롯한 나라의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에 대해서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 국제법, 각종 훈련법이 있습니다. 네, 법률 보훈의 첫째는 바로 배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을 모르니까 자행자지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구속받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법률에 대한 중요성과 은혜를 알아 잘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률 배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네, 피은은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고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고 배은은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의 항목에 대한 배은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는 것도 갚는 것도 저버리는 것을 모르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 바로 법률 배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법률에 배은하는 것입니다. 저도 원불교인으로서 일과 시간을 잘 준수하지 못하고 헌배나 사경 등에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또 조금 귀찮으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리고 무단 횡단을 일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법률 배은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법률 보훈의 결과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농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네, 법률 보훈의 조목을 잘 실천하면 구속도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고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또 사농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안락세계가 되고 입법, 치법의 은혜를 입게 된다 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신호를 잘 지켜 횡단보도를 잘 건너갈 때 우리는 법률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원불교 계문을 하나하나 지켜갈 때 피하고 싶고 구속되는 계문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인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교무님께서 법위가 향상될수록 계문을 안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법률을 잘 지킴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 배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네, 법률을 잘 지키지 않고 배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용서하지 않아서 구속과 자유를 주게 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잘못을 하면 도망 다니게 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또 감옥에 갑니다.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구속과 부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평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고 멀리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인격도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가 조화롭게 잘 운영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이 없거나 서로가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수라장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저는 몇 년 전 고대 인근에서 사촌형 차를 타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잘못 보고 불법 유턴을 했는데 법률 부처님의 대행자이신 경찰관에게 걸려서 벌금을 냈습니다.
제가 사촌형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미안한 나머지 오늘 재수가 없다며 같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중사님께서는 한 부분에 해를 받았다 하여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국한을 넓혀 큰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원망하지 말고 보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에는 입법, 치법, 성자의 법, 단체의 규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종교와 도덕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질서가 유지되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법률의 도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라 하셨습니다. 그 법률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보온이고 불공입니다. 그러면 그 위력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네, 강연을 마치면서 저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헌과 법률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법률은 공정이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지킬 때는 피하는 대상, 구속이 되는 대상이 되고 내가 잘 지키면 보호를 받는 고마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당에 오면서도 수많은 은혜와 법률은 속에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 교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률은을 신앙하고 공부하는 우리는 그 법률을 잘 알고 법 있게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아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자연히 그 큰 은혜에 보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떠나지 않는 은혜, 나를 둘러싼 이 사안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법률 부처님께 보온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법률은 공부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도은 교우님이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고 흐름을 잘 짚어 주셔가지고 법률 보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 보온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대략적인 의미는 짚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더해서 제가 좀 더 보충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까지 이제 오늘 법률은 배우게 되는데, 법률님이 부처님으로 보이세요? 법률님이 느껴지십니까? 살면서? 법률 부처님이 계시지.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이렇게 하고 느끼세요? 우리 아까 도은교우님이 경찰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안 나고 원망심이 났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 한 번이 아마 주의심을 주고 나중에 도은교우님의 생명을 구하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것을 안다면
부처님으로 느껴질 겁니다. 법률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 좀 당해봐라. 너 자유 없어 너. 구속 속에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법률님이 존재하실까요? 법률님은 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 세계로 가면 다 도움을 주신다. 그런 부처님이다. 근데 왜 잘 안 느껴지냐?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은 실체가 있죠?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확 느껴지거든, 이렇게. 뭐가 주고 막 하시니까. 법률님은 입법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따 돌아갈 때도, 또 내일, 모레,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신다. 한치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따 돌아갈 텐데 법률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신호등이 없다면, 경찰 부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법률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 없다 그러죠? 애기들한테 여기 있다 했다가 이렇게 하면 없다 그러잖아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안 보여도 있습니다. 법률님은 안 보이지만 있어요. 한없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이 법률님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사실은 앞에 계신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도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배워보니까 이 법률에 다 천지, 부모, 동포님이 다 이 관련이 돼 있어요. 살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법률님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법률님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랬죠. 인도정의,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도를 얘기를 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으로 밖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 도은교가 아까 그 법률 정의를 하시면서 원불교 대사전에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주의 운행 질서도 법률론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박세원 교무님께서 천지 입법은 법률론은 아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이 한우란 하이치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법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 입법은 법률론에 모체는 될지언정 법률론은 아니다. 이는 천지언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거의 바탕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것을 보아다가 인사를 제정한 도덕을 비롯해서 그 외 입법자들이 제정한 법, 도덕, 법을 지정한 입법자와 도덕이나 법을 다스리는 찌법자, 이것이 다 법률론이다 그러셨죠. 천지 입법은 법률론은 아니다. 모체는 될지언정. 그래서 대사전에 있는 내용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강원 원고를 받았는데 그냥 뒀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님을 이렇게 구분했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대종사님은
무슨 사원 중에 뭐라고 하셨죠? 어디에 해당되신다고요? 다 해당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 마음을 낳으신 부모님이고, 예. 또 동포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신하는 법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 법률의 은혜가 있죠, 또. 그리고 천지 이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지 은혜. 그래서 다 해당이 되신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에 제일 가까워요? 부모님이라고 하셨죠? 우리 마음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천지팔도 이런 부분도 천지연에 나오는 얘기죠. 이것이 입법입니다.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 이것도 대종사님께서 제정하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진리죠. 진리의 내용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새로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천지인이고, 그걸 바탕해서 우리가 인도를 행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법률들을, 그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이제 법률은이 되겠습니다. 사은, 사요, 사막, 팔조를 위시한 우리 교법들이죠. 또 제도들, 이것이 다 법률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에게 머무른 법이 아니고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세계를 바라보는 법이다. 그것에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률 이제 뒤에 이제 법률 보훈의 조목에 보면 배워 행하라가 많죠.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들 UN 법을 아세요?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알겠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 UN 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 국가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배우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대종사님의 이 법률, 우리 교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되면 이것을 근간해서, 이것은 천지의 이법, 우주의 운행 질서, 이론상의 진리를 바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바탕에서 모든 법률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놓으면 이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 확장되는 그 법들을 근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세세하게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이 된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법률 부처님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법률 표현의 강령과 법률 표현의 조목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밤에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법률 보호가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 국가에서 이런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치안에 대한. 미국같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개인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하기 어려워요, 국가에서. 근데 우리는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있죠. 법률이 우리는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은 결국 우리를 구속하고 못 살게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관계든 동포, 천지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이 돼야 돼, 생각이. 사람만을 위한 것에서 머물면 지금 같은 이런 기후, 환경 파괴, 유변화 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거죠. 우리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넘어서야죠, 우리의 범위를. 실제로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법률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의식이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것들이 과연 세상을 바라보고 쓰고 있는지, 그냥 나만을 위해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 의문을 좀 오늘 하시면서 가지시면 좋겠다. 법률을 지키시면서 사는 삶과 법률을 어기면서 사는 삶, 어느 것이 더 자유로운가?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가? 자유로운가? 대산종사님께서는 법률을 잘 지켜야 그것이 보온이 되고 대자유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걸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법률 보온의 강령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법률 보호는 법률을 알고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금지하는 것과 권장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장하는 것은 해봐, 이렇게 권하는 것이니까 그래,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금지하면 왠지 거부감이 생기죠. 금지하면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지하는 조건으로 해놓은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받으셨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죠? 자유롭게 받으세요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장하는데 안 하고 있죠, 지금. 아프다더라. 코를 막 후빈다더라. 갔다 괜히 걸렸다고 소문나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최근에 받았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요즘 부모님들이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나는 싫어, 그게. 안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보내는 거죠. 이것은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안 지키면 못 하는 거예요. 부자유가 오는 것이죠. 금지하는 조건이든 권장하는 조건이든 피현이 되었다면 지켜라. 순응해라. 근데 이 법률이 피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이해와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법과 국가법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심이 있으니까 교법을 먼저 따라야죠. 그러는 겁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교리와 제도는 어떤 나라, 어떤 주의에 들어가도 다 맞게 짜놨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법을 따라야겠죠. 예. 그럼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만약에 국가에서 법을 내놨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되는가? 지금 국가의 법은, 법률은 완벽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 완벽합니까? 공정합니까? 평등합니까? 그러니까 다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국회 앞에 가서 이런 사람들, 회사 앞에 가서 이러는 사람들은 부당하다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리와 제도는 완벽한가?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교리와 제도는 완벽합니까? 다 지킬만 합니까? 다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죠. 해보시고 혹시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국가의 법 혹은 어떤 단체의 법이 나와 상충될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거에 반대하는 것, 집회를 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가? 정당합니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법률 배운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지켜야겠죠. 그러나 집회의 자유 또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되 정당하지 못한 것은 또 법률에서 보호하는 조건 하에서 그걸 반대하고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무조건 법률 배운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렇죠? 옛날같이 국가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고 단체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독재 시대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법률에 의해서 각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내놨죠.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도움도 받으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의 서원은 뭐라고 그러셨죠? 성불지중 재생의사라 그랬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서원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모든 법률 행함에 있어서도 세상을 보고 크게 보고 나아가야죠. 지켜가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세세하게 또 배워가고 하는 것이죠. 지켜가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률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자. 왜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더 자유롭고 더 큰 구속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체험하고 있죠? 2주 후에는 단계가 어떻게 변할까? 저도 항상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또 변해서 법회는 어느 숫자로 봐야 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1.5단계냐, 2단계냐, 2.5단계냐. 이것이 어떻게 변화돼요? 그 안에 우리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숫자의 변화에 통해서 갑자기 2단계였다 2.5단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속이 늘어났죠?
하면 안 되는 게 늘어났어요. 거기서 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구속이 오겠죠. 우리가 계속 1년 넘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켜야 더 큰 구속이 안 와요. 개인이 그걸 무시하는 순간 그 파급 효과가 옆으로 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죠. 법을 내놨는데 좀 부동산 난리잖아요. 뭔 법을 내놓으면 그냥 그걸 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구속이 나와요. 그죠? 무슨 법이 이렇게 많이 생기죠? 누가 점점 구속이 돼요? 선의의 사람들이 더 구속이 되죠. 서류도 더 까다롭게 되죠. 절차도 더 까다롭게 돼요.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더 큰 구속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야 우리 집에서는 이걸 지키자 딱 해놨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한 구속이 오죠. 그래도 안 될 땐 뭐가 와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겠죠. 저도 어릴 때 회초리를 맞았는데 많이 맞았죠. 예. 강한 구속이 오죠. 안 지킬 때는. 예. 지키면 지키니까 더 풀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도 해봐라 하고 풀어주는데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더 강한 구속이 오죠. 지키면 누가 좋다? 내가 좋다. 그때는 불편한 것 같지만 지킬수록 계문을 지킬수록 누가 좋아요? 그때는 내가 불편한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좋아지는 일인데 이게 욕심에 눈이 멀 때는 습관에 눈이 멀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을 잘 지키려면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와줘야 돼요. 지키도록. 알려줘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국가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가 법률을 정해놨는데 법이 정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시를 합니다.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고 알려줘요. 관심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알려줘요.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면 그건 누가 피해를 보게 돼요, 결국? 모르는 사람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몰랐어요. 계속 했는데도 모르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국에서 이제 30 넘으면 거기서 만약에 사고 나면 이제 더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죠?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사고 내면 본인이 받는 것이죠. 계속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되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돈 따라서 권력 따라서 친분 따라서 그 법 집행을 다르게 한다면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그러죠?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또는 아는 사람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다는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것이 일부 보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과연 이 치법자들이, 입법자들이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국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교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종사님 법으로 삽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알려줘야 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더 방비를 잘 해놔야겠죠. 지킬 수 있도록. 예. 어린이 보육을 30 이하로 하세요. 말만 해놓고 자유롭게 지키세요 하면 지킬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다 뭘 해놔야 돼요? 눈을 달아놔야죠. 왜요? 카메라를 설치해놔야 돼요.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니까 바로 속도가 줄어요. 아무리 선진국이고 의식이 높아도 이 타력, 이 제재가 없으면 안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전에 예를 든 적이 있었죠. 그 준법 의식이 뛰어난 그 독일도 왜 이렇게 잘 지키는가 봤더니 카메라가 그렇게 많더라. 카메라 없으면 바로 안 지키기 시작한. 제도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실행해야 된다. 국가정책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어요. 네. 대종사님이 교법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시대는 아니에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지금 시대는 결정했으니까 따르세요.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협의하고 합의해야 해요. 네. 안 그러면 저항하죠. 바로 풀랑 붙이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네. 그것 또한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흔히 국가가 하는 일인데 무조건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공익을 위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겠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원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이 내려온 것을 따르는 것은 지금 시대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 거 내려온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기는 다 빠져나갈 거 해놓고 지키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법 앞에 평등해야겠죠.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자유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법률 보호는 지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법률 보호의 조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5가지를 얘기해 놓으셨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수신하는 법률, 가정 다스리는 법률,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대종사님께서 국민으로서 국법을 모르면 국가 법률이 어둡게 되므로 일일이 죄를 범하기 쉽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서 도덕을 배우지 아니하고 보면 인도 정의를 모르는지라 인도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그 법률은 만고풍상을 겪게 될 때 도덕과 법률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다. 구속이 와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행해야 된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다시는 법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배워 행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나와 가장 밀접합니까? 네. 우리가 서원 성불재중이니까 세계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네?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요? 일단 유엔법을 배우고 나서 국제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에 서 법을 배우고 점점 들어와야 됩니까? 유엔법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엔에 잡아가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신의 법부터, 개인에 대한 법부터 배워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종사님께 수신의 요법 해놓으셨죠? 수신의 요법이 뭐라고 해놓으셨습니까? 학문을 준비해라. 사막 공부를 해라. 이것은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 모두 적용되는 근본되는 공부랍니다. 그래서 원만한 공부다. 여기서부터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정산정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부는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지국, 평천하의 순으로 하고 활용은 세계,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의 순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성의부터 해야 돼. 성의부터. 성의가 뭐예요? 정성성, 뜻의죠. 정심, 바른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이제 수신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제가 하는 법을 배우고, 치국하는 법을 배우고, 평천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해요? 나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밖을 보고 성불적인 소원으로 세상과 함께 해가는 거예요. 남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배우는 것은 안으로부터, 쓰는 것은 밖으로부터. 소원을 크게 잡고 실행은, 배우는 것은 안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수신하는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신의 법을 먼저 근본으로 알고 배워 행해야 한다. 우리 교법을 말하면 그게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정신의 수양력, 사리의 연구력, 작업의 취사력,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잘 사용하는 법, 그것이 근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가 지국 평천하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률, 은 그러면 이게 밖으로만 생각해요. 크게. 국가법을 알아야 되죠. 단체법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알아야 되죠. 그거에 관련될 때.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은 뭐예요? 수신의 요법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밖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수신 법률하는 법, 수신하는 법률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활용해야 할 법이에요. 그래서 대산종사님 본문에 이런 본문도 있어요. 마음뿐만이 아니고 건강법도 해놓으셨어요. 건강법. 세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하려면 내 몸부터 건강해야 된다. 이분 본문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실천하고 계신가 보세요. 매일 일찍 일어나고 적당한 운동과 노동으로서 튼튼한 신체를 단련할 일. 여유있게 신경을 쓰고 당초에 과한 신경 쓸 일을 짓지 아니할 일. 식색을 주의할 것이니 일체 과한 욕심 모든 병의 원인이 되며 바로 죽음의 근본이다. 정신, 육신, 음식, 욕심, 수명 등등등 이 개인 수신에 관련된 것들을 다 법문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평천하의 도까지는 어렵다 없다. 세계를 바라본다? 요원한 얘기죠. 그래서 수신의 요법을 근본으로 삼고 그거를 먼저 배우기에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당에 와서 배우는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의 시작인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법률을 배우기 전에 나를 다스리는 법률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재가로 가죠. 재가 요법에 뭐가 있습니까? 실업, 의식주, 근검저축, 자녀교육, 상봉하솔, 화목, 의견교환, 도덕의 사고가 있어야 되고 정치에 복종해야 하고 가정운영에 참조하라. 이런 법문이 있죠. 가정의 근본은 부부다.
부부가 영원히 잘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공경, 신용, 자력, 근검, 자력. 이걸 잘 지키면 평생 잘 사는 일이 된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제가의. 정산용사님도 이거를 덧붙여서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도를 얘기하시면서 가정의 비롯은 부부다. 화합, 신의, 근실,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제가의 법. 또 어디에 제가의 법이 나오죠? 나중에 인도품에 보면 많이 나오죠? 후주의 책임 혹은 가정 구성원의 책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모르면 가정을 잘 다스리기가 어렵다. 사회법 배워야 될 거 많죠? 언제 다 배우실랍니까 이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이에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면허 딴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그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딸 때는 제가 필기시험 문제를 봤는데 50%가 도덕 문제예요. 마음이 도덕적이면 50%는 풀 수 있어요. 일종을 따려면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떨어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그냥 도덕적으로만 갖춰 있어도 한 50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에 기본 도덕이 갖춰져 있으면 다른 사회적인 법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세세하게 다 배우지 않아도 내가 수신의 요법을 잘 갖추고 도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사회법도 자연히 지키게 돼요. 더 확대시키면 국가의 법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의 요법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도 얘기, 시교의 도, 이게 세전에 있는 내용이죠. 인류의 도. 언제 세계 다스리는 법을 다 배우실랍니까? 우리 인류의 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정산용사님께서 한원한 한이치, 한 집안 한결에, 한일터 한 사업이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세계법의 근본. 이거에 반하는 세계법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법을 자세하게 몰라도 지킬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우란 한이치다. 우리가 한 집안 한 결애다. 한일터 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합력하게 되겠죠. 인류 번영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모든 법을 언제 다 배울 것인가. 우리 수신의 법, 대종사님의 사막팔조 사언사유를 근본으로 공부를 하고 이것을 갖추어 가면 갈수록 세계법까지도 지키게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법을 배워 행한다면 법률 보온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면 그래서 법률 배은 보온의 결과, 법률 배은의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법률 배은은 법률에 대한 피언, 보온,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온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법률 보온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온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시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법률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의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자, 법률을 지키면서 사는 삶, 법률을 어기면서 사는 삶, 어떤 삶이 더 자유로운 삶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죠. 오늘 법률은 마지막인데, 우리 교리도에 보면, 사은 위에 뭐가 있죠? 인과보응의 신학문,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은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은을 공부하시면 피언되었으니까 보은하자예요. 결국 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법률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인과는 있다. 인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대중사님께서 법률 좀 지켜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훈해 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중사님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기꺼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는 의무다.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사는 길이다. 그게 인과보응의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인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호하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인과를 먼저 알게 해주는 게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꼭 그런 사람은 법을 알려주면 예외를 찾아요. 이런 건 안 되지 않나요? 그 법회 때 보면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얘기를 해주면 이것이 인과적으로 맞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알려주면 그걸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사항은 없는가? 그게 꼭 맞는가?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꼭 해요. 물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배우는 자세죠. 과연 그런 사람이 그거를 실행할까? 그 법률을, 그 보훈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법률을 배우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결과는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예외사항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안 지킬 방향을 찾지 마시고 법률 지키는 것은 보훈이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까지 내용이 너무 많죠. 법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포기할랍니다. 대종사님이 법을 너무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왜 이렇게 법률이 많은지, 국가법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배우기 힘들어서 저는 그냥 자연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리의 법, 사막팔조, 사은사용, 이 마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근본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다.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 교도가 됐을 때 처음 받는 게 뭐죠? 뭘 받아요? 보통급, 십계문과 뭘 받죠? 교도 사종 의무를 받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혹은 권장사항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급 십계문. 지켜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보통급 십계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정오부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제 특징급으로 또 일상수용법을 대조하는 것으로 확대시켜 가다 보면 나를 다스리는 법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확대시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차차 해당되는 법률을 배워가시면 원만한 법률 보온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법률을 하니까 너무 크게 잡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신의 법률부터 내가 배워서 행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법률을 대하시면 보온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연화한 바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태종사님 법과 안 맞는 것 같다. 혹은 다른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청년일단 송미루입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성의 정심하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좀 딱딱대고. 네네네. 그러니까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는데, 대학 8.5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조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학에서 나오는 그 공부 방법이긴 한데, 경물치지라는 게 모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사막이 오히려 그러니까 경물치지가 좀 사리 연구에 더 치중이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사막을 더 이렇게 강조하신 건지 의문입니다. 난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막 중에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사막이잖아요, 사실. 그런 그런데 유학에서 말하는 거는 경물치지를 더 중시하는데 사리 연구를 더 중시한다. 사리 연구를 좀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걸 사막을 더 그 사막 같은 경우 작업 취사나 정신 수양도 포함이 돼 있는 측면에서 더 중시를 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원만한 공부법에서 좀 사리 연구보다 이걸 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좀 의문입니다. 본인이 질문하면서 답을 다 얘기를 했네. 그죠? 유학에서 얘기했던 그 사리 연구의 중심, 이제 거기서는 그걸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죠. 내종사님 뭘 중심으로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 같이 얘기하셨죠, 이렇게. 산발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같이 해야 된다.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알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지키고 알아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나 알아 하고 자랑할 거예요? 알았으면 실행해야죠. 일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원만한 공부법이죠. 내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일을 잘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과거의 수행법들 혹은 어떤 가르침은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을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분명히 있겠죠. 부처님도 지혜를 강조를 하셨지만 다른 것도 같이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이고 아마 같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후래 제자들이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이 세 가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원만한 법이다 하고 해놓으셨죠. 그래서 수양만 하는 제자 혼내셨고
연구만 하는 제자 혼내셨습니다. 공부 안 하고 선 안 나오면서 일만 하는 제자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일할 때는 일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래서 이 사막이 같이 연마가 되고 실제 일을 만났을 때는 같이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원만하게 일이 잘 되고 내 마음 공부가 잘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내가 만나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 법을 짜놓으셨어요. 그냥 개인에서 끝나는 법이 아닙니다. 사막은.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근본이 되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해놨었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쪼그랑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멈추고. 우리 서원은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신의 요법으로 세상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법만 알아가지고 세상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신의 법으로 세상을 건지는 거예요. 확대시켜 가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허황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갖추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힘이 없으면서 세상을 바꾼다?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힘을 갖추는 3대력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법률 보훈으로 더 나아가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까지 이 사은 보훈으로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낙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낙원으로 가시기를 다 함께 가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미른 교회 공연이 있겠습니다.